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볼 것이고 첫 번째로 화승 엔터프라이즈 볼까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4분기 예상치도 못했던 수치가 이제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또 뛰어올라요. 한 7%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형적인 성장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아디다스 쪽에 이제 실적이 잘 잡히면서 이렇게 또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쫙쫙 끌어올려줘야 될 텐데 지금은 한 18,000원대 구간에 놓여 있고 어쨌건 지금 이제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CJ제일제당 볼까요? 격포제가 최근 계속 들리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주가도 의외로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이 되어버렸고요. 영화 기생충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오늘은 본연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뉴스 하나 전해집니다. CJ제일제당의 수많은 식품류들 가운데 비비고 만두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죠. 특히 해외 시장에서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수출 잘 되는 거는 당연하고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 이례적이에요. 2%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27만 4,500원이고요. 카카오는 이거 진짜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작지도 않은데 이렇게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폭을 더 키우네요. 4% 넘는 상승. 물론 이제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종목도 함께 또 뛰어 올라가고 있지만 올해 실적 전망이 아주 좋다라는 매번 깊다가운 그 말 똑같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접근하긴 좀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또 신고가 종목은 더 간다는 말도 있고 한번 판단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대응 전략 챙기겠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볼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같은 종목이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폭을 키웁니다. 여기서도 이제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이 전자결제 관련한 양이 온라인 쇼핑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관련주로 결제주, 택배 상자 많이 나간다고 해서 골판지주 다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건 이쪽은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은 느낌인데 말이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또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넷패스 볼게요. 여기는 또 왜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다 할 뚜렷한 뉴스는 없어요. 물론 오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상승세가 몇몇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패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10% 이상의 급등입니다. 이건 무슨 일인지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부터 볼까요? 전자결제 관련주들 먼저 보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좋은 얘기들은 많아요. 그런데 자꾸만 많이 올라간 것에 따른 부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았는지요? 이번에 사실 이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관련돼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접근 자체도 저도 한 26,000원권에서 사실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 전자결제 관련돼서 사실 사람들이 점차 이 온라인 이 관련된 이런 이 상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슈성으로서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요즘 요요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거 엄청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사실 계속 거잖아요.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런 거래액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실 지금 내가 사는 순간 빠지지 않을까? 네. 이러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시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꼭지다. 네.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기간 조정을 상당 부분 많이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네. 충분히 지금 접근을 하셔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기간 조정의 길이만큼 상승 시에는 그것을 세로 부분을 올리게 됐을 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 8개월 가까이 한 6개월
2개월 가까이를 지금 기간 조정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 지금 상승이 시작한 지가 사실 한 2주 됐을까요? 2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충분히 이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실질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보게 된다라면 물론 말씀을 드린 것처럼 8개월 계속적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상승은 한 20%에서 30%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언제 과연 들어가야 될까? 이거를 가장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역시나 음봉 때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네.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NH 사이버 결제라든지 아니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나오기는 있긴 하거든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한국 사이버 결제가 모두 다 양봉을 기록했기 때문에 언제 음봉이 떴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장중에는 충분히 이 많은 부분 기회를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장중에 조금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로서 조금씩 물량을 늘려나가시기 시작을 하신다라면은 이런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도 충분히 접근은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결제주 하나는 갖고 싶지만 너무 부담이다라고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가파른 이 상승 기울기가 조금 덜 가파른 종목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날이나 KG 그렇죠. 이니시스 같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보게 되니까 가격 부담이 적은 기업들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적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NH 한국사이버결제처럼 가장 강한 종목군으로 사실 들어가는 것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그리고 가장 길게 상승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약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 작은 회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든 뭐로 가든 한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을 때는 대장으로 선택을 하라라는 그런 조언들 많이 듣잖아요. 강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조정 시 매수 관점, 장중이라도요.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좋아요, 도장 찍겠습니다. 다음 종목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NH 한국사이버결제랑 비슷한 전략을 써도 될지 궁금해요. 이 종목도 자꾸 관심을 가는데 너무 부담이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업 모델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예전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카카오라는 사업 자체가 돈이 될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돈도 안 나오는 사업만 벌렸었잖아요. 네. 근데 점차 여기서도 돈이 되고 저기서도 돈이 되고 계속적으로 돈을 돈이.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서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카카오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게 과연 많이 오른 것인가? 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금융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자본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증권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카카오 증권이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 이 증권만에서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 쪽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신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많은 파이를 뺏어오게 되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된다면 사실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사업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 카카오는 이 저성장 시대에서 성장의 키워드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4분기부터 이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2020년도 온기에 모두 다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 지금 주가가 이 작년에 한 8만 원권부터 지금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한 100% 정도 상승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네. 이 상승이 과연
정말 이대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카카오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도 사실 카카오하고 그렇게 큰 이 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은 감안하게 되었을 때 카카오도 잘 가겠지만 네이버도 역시나 꾸준하게 잘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종목들은 뭐 짧게 치고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길게 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인 거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짧게 보시기에는 이 폭 자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조금 포지션을 많이 늘려서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해 농사를 정말 잘 져서 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이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움직임이 너무 더뎌서 정말 재미없는 종목으로 꼽혔던 카카오인데 이제는 너무너무 달라졌죠. 그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100%? 근데 향후 1년 뒤에는 또 지금의 수준이 또 저점일지도 모르는 그런 기대감이 큰 그런 종목입니다. 카카오는 물론이고 네이버에 대한 시각도 뭐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갈까요? 이번에는 네페스 볼까요? 네페스.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더라고요. 외인도 기관도 뭐 전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딱히 뭔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종목만큼은 달랐어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일단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메모리 관련돼서 지금 예전의 대장이 사실 네페스였었고 요즘의 대장은 사실 테스나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4% 정도의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페스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 이 4분기부에 실적이 좀 3분기죠. 3분기 때 이제 실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3만 원권 위에서 예전에 사실 융자 비율이 10%가 넘어갔던 종목이었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의 관여율도 너무 높았었고 신용의 비율도 높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융자 비율도 한 5%권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부터 움직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네페스 같은 경우에 지금 캐pex 완료가 되는 게 하반기 정도로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반기에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쪽에 훨씬 더 치중해서 많은 부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메모리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보수적인 좀 관점을 그래도 비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메모리에서는 정말 예전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만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런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뭐 대장주도 좋고요. 대장주가 아닌 종목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투자의 기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이니까 포트폴리오에 만약 안 갖고 계시게 된다라면 충분히 더 접근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춤했다가 또 이슈되고 뭐 이거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추세는 이쪽에 대한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두자. 뭐 시각 챙겨보고요. 네페스 혹시 목표하는 가격대 뭐 어느 정도 선이라도 뭐 좀 가이드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1차 목표가는 전 고점이겠죠. 36,000원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비즈니스 모델로서 따라가고 싶은 게 TSMC거든요. 네. TSMC인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영업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고 캐pex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네페스는 한 5만 원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공격적인 가격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전고점 수준까지만 욕심 버리고 일단 챙겨보고 그 이후에 또 한번 논의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페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내일장 탑픽은 뭘로 갈까요? 네, 이 네페스 종목인가요? 드리죠. 좋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탑픽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페스 저희 또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나 이 기대감이 들 법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들불처럼 번지자 시장의 충격으로 안겨다 줬고 장중 저가를 크게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만회하면서 마감했다는데 다행인 점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07% 상승하면서 22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0.26%까지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684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동향에는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발 환율 상승에 장중에 1190원까지 올라섰었는데요. 마감도 그 비슷한 수준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촉박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에 보면서 고스란히 그 반영된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많은 물량을 내놨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3일째 2,000에서 3,000억 원대 비슷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2,340원의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받쳐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시면 기관의 매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12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오늘은 423억 원을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46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와 엇박자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마이너스 2% 하락을 보여주면서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마감을 지었고요. 삼성전자 어느덧 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도 10만 3,500원, 1.47% 삼성전자 대비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종목이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1.61% 상승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들의 동반 강세 속에 네이버도 자리를 했는데요. 앞으로 네이버의 라인과 일본의 지홀딩스가 통합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호평도 안아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들어 흐름이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지다가 고점 부담감에서일까요?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3.19% 꽤 큰 하락세를 보였고 66,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게임주들 동반 강세 속에 펄어비스도 부각이 되면서 2.56% 상승한 18만 4천 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컴백 이틀을 남겨두고 관련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종목 보시면 키스트부터 드리머스 컴퍼니까지 빨간불 일색인데요. 굿즈를 만들고 있는 손오공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8% 상승했고요. 이 밖에도 초록뱀도 어제 이어서 추가를 상승했지만 0.78%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장중 고점 논란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한꺼번에 15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환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을 안겨다 줬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2차 상승 랠리를 펼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살펴드렸던 신풍제약은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11.30%의 오름세, 신풍제약 우선주도 25%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고려제약은 면역 증가제 수요가 급등한다는 측면에서 7.73% 상승하면서 8,63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흐름을 만든 건 마스크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빨간 거 보이시죠? 상한가 종목입니다. 웰크론도 상, 오공도 상, KM도 상, 모나리자까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오늘 시세를 크게 줬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육 관련 종목들도 장기적인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MD가 16.27%까지 상승했고요. 메가스터디 2.28%, 능률 같은 종목도 8.08% 오름세를 펼쳤는데 앞으로 마스크 관련주의 그 뒤를 잇는 테마주가 될 수 있을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슈에 따라서 울고 웃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편차가 돋보이는 날이었습니다. 헬릭스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6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실시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 엔진시스의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헬릭스미스가 임상 실패 소식을 당일에 발표하지 않고 지연해서 공시했다는 소식에 불성실 공시를 지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백은 헬릭스미스와 다르게 5.12%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해외 업체와 함께 항암제 개발과 관련해서 물질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5.12% 상승했고요. 1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이백처럼 코로나 생명과학도 호재성 재료가 있었습니다. 10.47%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19,0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이달 중에 FDA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관련된 보안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회사 측은 약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밝혔고요. 이번 추가 실험으로 이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감 시황 돌아봤습니다.